하체 비만인 원인이 뭐냐면 상체 무게가 버텨지지 않고 하체에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스쿼트만 잘 해도 상하체 무게가 분담이 되고 상체 하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하체가 부담이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서 하체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 요즘에 스쿼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하시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사실 스쿼트는 바벨로 가고 무게가 얹어질수록 전신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체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쿼트는 발로 미는 것이다. 이게 오해입니다. 스쿼트는 발로 밀면 안 되고 위로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에요. 일단 스쿼트를 할 때 하체만 많이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쿼트 이꼴 하체 운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체에는 힘이 대부분 빠져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70kg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체 무게가 한 30kg 정도 된다고 칠게요. 30kg의 무게를 상체가 받쳐줘야 하체가 40kg의 무게를 받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체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체가 이미 힘이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20개 할 수 있는데도 하체만 쓰게 되니까 상체가 일을 안 하고 상체의 무게를 하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개 할 수 있는 것도 10개밖에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50kg 들 수 있는데 30kg밖에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만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상하체를 같이 써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 비만인 분들이 많은데, 하체 비만인 원인이 뭐냐면 상체 무게가 버텨지지 않고 하체에 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스쿼트만 잘 해도 상하체 무게가 분담이 되고 상체 하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하체가 부담이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서 하체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쿼트를 잘하는 거는 단지 뭐 하체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상하체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이제 조금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힘을 쓰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온라인에 보니까 대부분 심지어 몸이 좋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운동 유튜버 분들조차도 발로 미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레그 프레스는 발로 미는 게 맞아요. 근데 스쿼트는 발로 미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75kg 정도 나가는데 어딘가에 깔려서 100kg, 200kg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발로 민다는 생각을 할까요? 발로 절대 밀어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상체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방향은 일어나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 상체 적절히 다 쓸 수가 있게 돼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보면 이렇게 굽게 되죠. 나이가 먹을수록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 중력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력에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중력을 버티는 힘을 길러야 돼요. 스쿼트는 하체로 중력을 버티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향이 위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없으면 하체를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꾸 발만 쓰게 됩니다. 방향이 밑으로, 누르는 거는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간다. 위로 가야 적절히 하체를 내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테스트를 할 때 스쿼트 테스트도 하지만 좌우 다리를 각각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테스트를 각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발을 나란히 놓고 스쿼트를 하면 좌우가 불균형한 걸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많이 하지 한 다리씩 하는 운동들, 오른발만 하는 운동들, 왼발만 하는 운동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어도 체크가 안 되고 스쿼트만 하게 되니까 내가 통증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다리가 약해요.
그러면 스쿼트를 할 때 오른다리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양발로 운동은 하지만 왼발로 스쿼트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5대5로 잘 쓸 수 있으면 50kg, 70kg 들 수 있는데 한 다리로만 왼다리로만 하니까 무게도 잘 안 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좌우 다리를 테스트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앞으로 운동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테스트를 받아보면 하시는 얘기가 딱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안 좋은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특히 어릴 때 보면 발목을 항상 접질르고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이 접질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기능의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다리 왼다리를 테스트해보면 그 기능 문제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 다리로 뭔가 중심을 잡고 하는 거를 하더라도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다리는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고 잠재해 있는데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내가 뭔가 제대로 근력도 키우고 해보고 싶다면 밸런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쿼트 일단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해야 되는 운동인 건 맞는데 대부분 허리나 무릎이 아프셔서 스쿼트가 굉장히 꺼려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쿼트는 하체만 놓고 보면 허벅지 앞쪽을 많이 쓰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허벅지 앞쪽을 이미 많이 쓰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허벅지 뒤와 엉덩이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앞뒤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미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 스쿼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뒤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병행을 하셔라. 뭐 레그 컬이라든지 아니면 웨이트를 한다 하면 데드리프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뭔가 운동을 한다 하면 힙브릿지라든지 고관절을 쓸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하시고 혹은 웜업을 충분히 하시고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